저는 91세의 현직 의사 김민호입니다. 91세에도 현역 의사로 일하신다고요? 맞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8시부터 진료를 시작하고 3층까지 계단을 오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말엔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죠. 많은 분들이 제 나이를 듣고 놀라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더 놀라운 사실을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3명 중 2명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고혈압, 당뇨, 관절염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많고 심지어 우울증까지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나도 곧 그렇게 되지 않을까?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요양원에 가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느끼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건강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67세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을 때 저 역시 같은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때 저는 두려움 속에서 이대로 나이 들어서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모습을 보세요. 91세에도 현역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부터 건강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어떻게 이 나이에도 이렇게 건강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사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 상식과 정반대입니다. 예를 들어 등산이 건강이 최고라고들 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제가 쓰러졌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40년 넘게 잘못 알고 있던 건강관리법을 67세에 쓰러진 후에야 깨닫게 되었죠.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진짜 건강 비결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날로 돌아가 볼까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고 주말에 등산을 다녀왔기에 몸이 조금 피곤했지만 늘 그렇듯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쓰러지고 말았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날 무렵 여러분은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하실 겁니다. 제가 찾아낸 방법은 너무나 단순해서 어떤 분이라도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돈도 시간도 많이 들지 않아요. 하지만 그 효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그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 될 테니까요. 여러분은 등산이 최고의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40년 넘게 의사 생활을 하면서도 말이죠.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북한산을 찾았습니다. 아내가 걱정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죠. 여보, 걱정만한 의사야. 내 몸 하나 챙기는 건 식은 죽 먹기라고. 정말 자신만만했습니다. 환자들에게도 늘 등산을 권했습니다. 주말마다 한 번씩 등산하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산에 다녀오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등산이야말로 최고의 건강관리법입니다. 그런데 그게 제 착각이었다는 걸 67세가 되어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이틀 전 주말에도 어김없이 등산을 다녀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약간 피곤했지만 늘 그렇듯 무시하고 그냥 시작했습니다. 주말 등산으로 체력이 더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진료를 시작했죠. 그런데 첫 번째 환자를 진찰하던 중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넘어가려고 했지만 쿵 하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제가 병원에 있었기에 즉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심근경색입니다. 선생님, 평소 운동은 하셨나요? 네, 매주 등산을 했습니다. 아, 그게 문제였을 수 있겠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40년 넘게 의사 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환자들에게 권했던 그 운동이 오히려 제 건강을 해쳤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보세요. 일주일 내내 책상 앞에 앉아있다가 주말에 갑자기 높은 산을 오르는 게 정말 건강에 좋을까요?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갑자기 높은 강도의 운동을 하면 오히려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죠. 제 경험을 다시 분석해 보았습니다. 주중에는 거의 운동을 하지 않다가 주말마다 4시간에서 5시간씩 등산을 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운동 패턴이 쌓이고 쌓여 결국 병상에 누워 있는 상황까지 왔죠. 그동안 의사로서 알고 있던 지식들이 얼마나 단편적이었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잘못된 확신 속에 살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제 환자 기록을 분석해본 결과였습니다. 주말마다 등산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유독 많았습니다. 그동안 왜 이런 상관관계를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병상에 있는 동안 우연히 알게 된 96세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 등산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대신 그분이 매일 하신 운동은 제가 쓰러진 후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하면서 알게 된 것이죠. 전 세계의 장수 마을들을 조사하고 수많은 의학 논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죠. 진정한 건강은 일상 속에 있다는 사실을. 등산처럼 특별한 운동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이 바로 비결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67세의 위기를 겪고 난 후 찾아낸 놀라운 건강 비결입니다. 이 방법으로 저는 24년 만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한 달간의 생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그렇게 높아 보였던 적은 없었습니다. 40년 넘게 의사로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제가 환자가 된 거죠. 이제 은퇴해야 하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밤마다 식은 땀을 흘리며 깨어나면서 의사로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심장질환 이후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질 수 있는지를. 하지만 그때 우연히 옆 병실에서 96세의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뜨개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손놀림이 젊은 사람보다도 더 정교하더군요. 그분이 하신 말이 제 머릿속에 울렸습니다. 조금씩 하는 거지 큰 거 바라지 말고 그래요. 저는 지금까지 너무 큰 것만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주말마다 높은 산을 오르며 대단한 성취를 이루려고 했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일상 속 작은 실천이었습니다. 병상에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장수 마을들의 생활 습관, 노화와 건강에 대한 최신 연구들, 심장 질환자들이 회복 사례까지 수천 페이지의 자료를 분석했죠.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둘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 알체로의 90세 이상 노인들은 등산은커녕 격렬한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루 종일 조금씩 움직이면서 생활했죠. 일본 오키나와의 100세 노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한 운동 대신 가벼운 산책과 집안일을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유지하셨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발견, 심장질환 환자들의 회복률이 가장 높은 곳은 화려한 운동시설을 갖춘 재활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일상적인 활동을 강조하는 소규모 요양시설이었습니다. 퇴원 후 저는 직접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24시간 활동량 측정기를 착용했습니다. 심박수, 혈압, 걸음수를 꼼꼼히 기록했죠. 다양한 활동들이 제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놀라운 사실, 10분 동안 빠르게 걷기와 2시간 등산을 비교했을 때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은 등산이 훨씬 컸지만 실제 건강상의 이점은 오히려 가벼운 걷기에서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계단 오르기 3분과 30분 뛰기를 비교했을 때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죠. 짧지만 꾸준한 활동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시간 분배였습니다. 하루에 한 번, 1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하루 종일 5분씩 12번 움직이는 것이 혈압 안정과 혈당 조절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었죠. 이런 발견들을 바탕으로 저만의 건강관리법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5분 스트레칭 진료, 모는 중간중간 하는 2분 관절 운동, 점심 식사 후에 10분 가벼운 산책, 저녁 명상 전에 3분 심호흡. 하나하나가 작고 소소해 보이는 활동들이지만 이들이 모여서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3개월 후 제 심장 기능은 놀랍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1년 후 체력이 쓰러지기 전보다 더 좋아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쓰러짐은 오히려 축복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잘못된 방식으로 건강을 해치고 있었을 테니까요. 여러분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하고 대단한 것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값비싼 운동기구나 헬스장 회원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처럼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바로 여러분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24년간 실천해온 구체적인 건강관리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놀라우실 겁니다. 너무나 쉽고 단순해서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거든요. 매일 아침 5시 30분
저는 같은 일상을 반복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무작정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개에 기대어 천천히 심호흡을 3번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몸의 장기들이 자연스럽게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24년째 하고 있는 첫 번째 습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물 한 잔이 뭐 그리 대수냐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 한 잔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 이상입니다. 찬물은 위장을 자극하고 뜨거운 물은 식도를 자극합니다. 하지만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은 우리 몸이 가장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온도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마시는 미지근한 물은 위장을 부드럽게 자극해 자연스러운 장 운동을 돕습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특히 좋죠. 이 습관은 정말 간단하지만 몸에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이제 두 번째 습관은 15분간의 맨손 체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천천히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처음부터 15분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도 처음에는 3분으로 시작했습니다. 맨손 체조는 이렇게 합니다. 목 천천히 좌우로 돌리세요. 아픈 느낌이 들지 않도록 가볍게 해주세요. 어깨 앞으로 뒤로 돌리기, 팔을 위로 올려 기지개를 켭니다. 이때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팔을 내립니다. 허리 양손을 허리에 올리고 천천히 앞뒤로 굽힙니다. 5회씩 반복해주세요. 무릎 체조,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이 동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욕심내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횟수를 늘려가면 됩니다. 세 번째 습관은 틈새 운동입니다. 제가 발견한 가장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하루에 한 번 1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짧게라도 자주 움직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 중에도 틈틈이 운동합니다. 환자와 사이 1분, 그 시간 동안에도 충분히 운동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바뀌는 1분 동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벼운 제자리 걸음을 합니다. 창가로 가서 창밖을 보며 목과 어깨를 돌립니다. 점심시간에는 반드시 10분 산책을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외는 없습니다. 건물 주변을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번째 습관은 계단 활용입니다. 저는 24년째 계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 진료실은 3층에 있는데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습관이 되어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단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는다. 한 번에 2계단씩 끼어오르지 않는다. 누군가와 경쟁하지 않는다. 천천히 편안하게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이 중요한 원칙입니다. 다섯 번째는 식사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특별한 음식을 찾으시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방법입니다. 저는 한 입 먹을 때마다 20번씩 씹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가 더 잘 되고 적당한 양을 먹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러 숫자를 세며 운동을 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식사는 반드시 앉아서 합니다.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먹지 않죠. 그리고 식사 중간중간 물 한 모금씩 마십니다. 첫 번째는 저녁 루틴입니다. 저녁 9시가 되면 모든 전자기기를 끕니다. 침대에 누워 10분간 하루를 돌아봅니다. 좋았던 일,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며 깊이 심호흡을 합니다. 이 간단한 루틴이 제 건강을 지킨 핵심입니다. 이것이 제가 24년간 실천해온 건강 루틴의 전부입니다. 너무 단순하고 그래서 더 효과적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돈도 들지 않으며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꾸준히 실천하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동안 이 방법으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81세의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분이 건강을 되찾았고 78세의 우울증을 이기고 새 인생을 사시는 분, 83세의 당뇨병을 완전히 극복한 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먼저 박민성님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년 전 그가 처음 제 진료실 문을 열었을 때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81세의 나이에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전 아직 살고 싶습니다. 손주가 대학 가는 것만이라도 보고 싶어요. 그의 눈에서 절실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67세에 쓰러졌을 때의 절망감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다음 날 저는 그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하루에 단 5분만 투자해 보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의아해 하셨습니다. 말기 암 환자에게 5분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24년간 연구하고 실천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5분이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박민성님은 저희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시작. 식사 때마다 20번씩 꼭꼭 씹고 하루에 5분 맨손 체조를 했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10분간 감사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너무나 작은 변화였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식욕이 돌아왔습니다. 2달 후 혈액 검사 수치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종양이 줄어들기 시작했죠. 1년 후 선생님, 제가 살았습니다. 정말 살았어요. 현재 박민석 님은 84세입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시고 일주일에 2번은 손주와 미술관에 가십니다. 그가 받았던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두 번째는 정영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78세의 나이에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10년을 고생하시던 분입니다. 밤마다 수면제를 드셔야 했고 낮에는 늘 피곤해서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셨습니다. 이제 인생은 끝났어요. 그냥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할머니께서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영자 할머니를 보시면 그때의 할머니가 상상도 안 될 정도로 달라지셨습니다. 할머니의 변화는 아침 루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 30분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창가에서 10분간 스트레칭을 하셨죠. 마지막으로 작은 화분에 물을 주는 것으로 아침 루틴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어하셨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보름, 한 달 시간이 지날수록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요즘은 자다가 새벽에 저절로 눈이 떠져요. 수면제도 끊었어요. 이제 앞집 할머니랑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해요. 둘이서 웃으면서 걷다 보면 하루가 달라져요. 손주가 놀러와도 이제는 피곤하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더 신나서 놀아준답니다. 세 번째는 김수진 님의 이야기입니다. 83세의 중증 당뇨로 고생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했고 식사 제한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손주들과 함께 송편도 빚고 떡볶이도 해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조절은 하지만 이제는 음식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김수진님의 비결은 식사 습관의 변화였습니다. 한 입 크기를 작게 해서 20번씩 꼭꼭 씹기, 식사 중간중간 물 한 모금씩 마시기, 밥 먹기 전에 반찬부터 먹기, 식사는 반드시 앉아서 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죠. 이분들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싼 건강식품을 먹지 않았고 무리한 식단 조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은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병이 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이런 작은 습관들을 실천하며 건강한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작은 습관들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40년이 넘는 의사 생활 동안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건강을 되찾은 분들도 있었고 악화된 분들도 있었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진 분들 대부분이 똑같은 실수를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한 번의 큰 변화를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부터 매일 1시간씩 운동해야지, 오늘부터 당장 식사량을 반으로 줄여야지, 주말마다 등산을 가기로 결심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큰 변화 대신 작은 습관들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대부분의 분들은 2주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한 달을 버틴 분들은 몇 명 되지 않았죠. 저도 67세에 쓰러졌을 때 비슷한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그때 저는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시간 운동하기, 하루 3끼 식사량 30% 줄이기, 주 3회 수영장 가기라는 계획이었죠. 다행히도 그때 간호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 선생님, 천천히 가셔야 해요. 마라톤처럼요.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맞아요. 건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마라톤처럼 천천히 가야 합니다. 아니, 어쩌면 평생 달려야 하는 울트라 마라톤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계획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첫째 주는 그저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물 한 잔을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 집중했죠.
둘째, 주가되어서야 3분 스트레칭을 추가했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가벼운 동작들만 했어요. 셋째 주에는 식사할 때 20번 씹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러 숫자를 세야 했죠. 이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 조금씩 아주 조금씩 새로운 습관을 더해갔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습관들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의식하지 않아도 물 한 잔을 마시게 되고 자연스럽게 음식을 꼭꼭 씹게 되고 계단을 보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선택하게 되었죠. 그리고 24년이 지난 지금 그 작은 습관들은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새로운 습관이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보통 한 가지 습관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데는 3주 정도가 걸립니다. 둘째,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하루 이틀 못하더라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셋째, 작은 성공을 축하하세요. 일주일간 물 한 잔 마시기를 했다고요? 그 자체로도 칭찬할 일입니다. 제가 만난 82세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물 한 잔 마시는 것조차 잊어버리셨죠. 그래서 냉장고에 포스트잇을 붙이셨습니다. 건강을 위한 첫걸음, 물 한 잔. 한 달 뒤 그 포스트잇 옆에 새로운 메모가 추가되었습니다. 건강을 위한 두 번째 걸음, 3분 스트레칭. 그렇게 6개월이 지나면서 냉장고에는 포스트잇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하나가 작은 승리였지만 그게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쉬워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작은 습관들을 더 오래 지속하기 위한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40년이 넘는 의사 생활 동안 가장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질병을 가진 환자들인데 어떤 분들은 빠르게 회복되고 어떤 분들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한 가지 특별한 패턴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회복되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음가짐이었죠. 나는 반드시 좋아질 거야.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더 잘 걸을 수 있을 거야. 내일은 오늘보다 더 기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놀랍게도 실제로 더 빨리 회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했죠. 그저 우연 아닐까? 과학적으로 말이 되나? 하지만 최근에 의학 연구들은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며 행복 호르몬을 늘린다고 합니다. 심지어 DNA 손상을 복구하는 능력도 향상된다고 합니다. 저도 67세에 쓰러졌을 때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하나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또 하나는 이것도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다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병상에 누워 있는 시간조차 새로운 공부의 기회로 삼았죠. 재활 운동을 할 때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난 조금씩 더 건강해지고 있어. 처음에는 좀 어색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도 많았죠.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니 정말로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제 몸도 그 믿음을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제 늦었어. 내 나이에 무슨,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제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나요? 91세입니다. 그런데 저는 85세에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88세에 유튜브 촬영을 시작했죠. 90세에 온라인 강의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말렸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위험할 수 있어. 굳이 그러실 필요가 있으세요?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느끼는 설렘과 성취감,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보약이라는 것을요. 실제로 의학 연구 결과 새로운 것을 배우는 활동은 뇌의 노화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자주 경험하는 일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환자 한 분이 오시면 그날 진료실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다른 환자분들도 덩달아 희망을 품게 되고 간호사들이 표정도 밝아지며 심지어 저까지도 더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거울을 보며 웃어보세요. 어색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루 중 감사한 일들을 찾아보세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세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도전하는 자체가 우리 몸과 마음을 젊어지게 만듭니다. 이제 91세의 나이에도 현역 의사로 활동하며 여러분과 24년간의 여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 67세의 심근경색으로 절망했던 순간부터 오늘날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건강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등산이나 헬스장 같은 특별한 운동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진정한 건강을 만듭니다. 시작은 정말 작게 하셔야 합니다. 미지근한 물 한 잔, 3분 스트레칭, 10번 씹기, 이런 작은 것들부터 시작하세요. 지속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그것이 비결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어떤 작은 습관을 시작해보고 싶으신가요?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잠들기 전 3분 스트레칭을 해보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이 선택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결심을 글로 남기는 것만으로도 실천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람 설정도 해두시면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